지스쿨.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궁금하신 분들이 그 교재 개정에 대한 게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개정 리뷰를 미리 할게요. 개정 리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OT 겸, OT 겸. 자, 일단은 이제 이 정독학 책이 그 교재 개정 우리 이게 저본이 되는 책이 개정이 두 개가 있어요. 학교 도서관 한 번 개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한 번 나왔죠, 작년에. 작년에 이병기 쌤 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독서 교육 이론과 실제 책도 나오고 재작년 그전에도 나왔었나 하여튼 이병기 쌤 책 그전에 나왔는데 고 내용을 반영을 해 가지고 기존 뼈대에다가 이것도 다 틀어 버리면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 이 구조화 작업이 다 틀어질 수도 있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목차 뼈대나 이런 거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다 분산 배치했어요. 쭉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틀리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뭐 다르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원래 기본 이 교재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 독서 교육은 변희열 선생님 책의 뼈대로 했고 변희열 선생님 뼈대로 했는데 그것도 목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줄였어요. 줄여 가지고 11 개로 줄인 거예요 그나마. 근데 원래 이제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 책 같은 경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한 목차가 6 개인가 10개 미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 이걸 다 전면 개정하면은 완전 다 바뀌기 때문에 손은 못 그렇게까지는 손을 안 대고 좀 변희열 선생님 책 중심으로 목차를 제 방식으로 좀 조절을 했고 11개 목차. 학교 도서관도 11개 목차 이렇게 해서 11 개씩 좀 조정을 해 놨고요. 그래서 만든 책이고 그 독서 교육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 놨냐면 이제 목차는 3 과목이 함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이름은 정독학이지만 그냥 이름 붙일 때 부르기 편하라고 정독학이라 붙인 거예요. 알죠? 원래는 독서 교육, 학교 도서관, 정보 매체 요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데 수업은 제 맘대로 순서대로 짜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3 과목 하나로 붙어져 있는 제 나름의 단권화예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부터 오늘은 할 거고 원래 시간은 이제 학교 도서관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은 뭐 그때 잡도록 하고요. 구성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제 어 부록을 여러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부록에는 좀 쓸데없는 것도 좀 있었어. 혹시나 몰라서 넣어 놨던 것들인데 부록은 좀 활용해 두시면 좋은 게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꼭 봐 두세요. 이플라 그 학교 소관 가이드라인 있죠. 이거를 이병기 선생님 책에 있는 거 원래 이플라 학교 소관 가이드라인은 책이 한 권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번역서가 한 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사서 제가 전자책으로 사서 이렇게 쭉 읽어 봤는데 양 많아요. 그 많은 걸 또 한 번에 다 보기 힘들고. 근데 학교 소관이나 이런 데서는 가이드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거를 이병기 선생님 책, 송기호 선생님 책 다 합쳐 가지고 그 내용 두 개를 다 합쳐 가지고 하나로 모아 놨어요. 꽤 양이 되더라고요. 꽤 양이 꽤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비교, 뭐 발달 단계 정리, 전략 내용 정리 뭐 특히 독서 전략 주요 내용 정리한 거는 계속 암기하셔야 됩니다. 거기 내용 기본 내용들 암기하셔야 되고 뭐 사서교사 역할, 수준 비교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단권화 작업할 때 정리하고 싶고 비교하고 싶은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뒤에다 넣어 놨으니까 보통 "저 이거 부록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부록을 안 보시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록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좀 돼요. 도움이 되는 내용 이거 비교가 인제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생각이 들 때 하지 마요. 이 뒤에 거 보면 돼요. 안 돼 있는 거 비교하세요.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무슨 고려사항만 따로 모아서 보고 싶다. 뭐 고려사항이나 필요성만 따로 모아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막 할 거거든요. 제 수업 맨 뒤에 가면 또 해요. 이 수업 말고 문제 풀이 때. 문제 풀이 때 제가 그것만 따로 모아서 또 정리를 해 드립니다. 모델끼리 모아 가지고 빈칸 채우기 하고 그런 과정들이 문제 풀이의 그 선행 작업을 과정에 포함돼서 넣어 놨으니까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건 이제 그때 또 가서 보도록 하고 내가 만든 말이며 어디서 들었던 말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게 선생님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요. 선생님다운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다웠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선생님인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하고 강사 차이가 뭐예요? 선생님하고 강사 차이가 뭐예요? 그냥 수업만 하고 집에 가면은 강사고요. 학교에도 그런 분들 많죠. 이름은 선생님인데 강사와 다를 바 없는 사람. 학생들의 미래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릴레이션이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짜증도 함부로 내면 안 돼. 학생들이 영향받아. 진짜 그랬어요. 저희 딸내미를 봐서 그때 완전히 와 닿았어요. 완전. 5 학년 때 우리 딸의 성격이 제일 엉망이었어요. '와 너 사춘기냐?'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학교 5 학년 때 담임 선생님 엉망이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학부모 뭐랄까 항의 비스무리한 것도 많고 나중에 이제 뒷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학생들하고 사이도 안 좋았더라고요. 욕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애들 기합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서가 제대로 됐겠어?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애 성격 안 좋아지지. 그 선생님도 분명히 뭐가 문제였었겠어요. 좀 어린 선생님이었어요. 젊은 게 아니라 어린 수준이었어요. 20대 중반. 그러니까 영향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기분대로 막 던졌던 거죠.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특히 그쵸.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와서 물어보실 때 교수님 싫고요. 강사님은 더 싫고요. 그래서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카페나 이런 데 저 부를 때 호칭을. 그래야지 나도 선생님 다워야지 계속 불리는 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능하면 이 여기 기본 뼈대는 이 독서 교육은 변호쌤 책을 기본 뼈대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서점에서 못 사요 여러분 저기. 서점에서 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브노트라서 그래요. 학원용 서브노트라서 그래요. 이거 서점에서 안 팔면 안 돼요. 저작권 걸릴 수도 있고 그냥 학원에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보는 자료 이렇게 수업 자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호쌤 뼈대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 추가된 걸 여기다 다 달아 놨어요. 출처를 달았는데 원래 이거 더 길어요. 한국문헌정보학회 뭐지?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편찬위원회 편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길어 가지고 그냥 요걸로 줄인 거예요. 2024 년도 해서 이제 그 단계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 때 '이거 어디 나오는 거야?' 싶으면은 가서 페이지 가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다음에 좀 뭐가 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냐면 요거. 요 챕터 큰 번호 있죠. 요 번호 뒤에 요렇게 각주 표시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밑에 언제 출제됐는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번호를 다 넘버링을 해 놨죠. 그래 가지고 여기서 3번 나온 거야. 이게 3번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삼각형. 요 삼각형은 뭐냐면 요즘 문제가 한 문제에 한 챕터에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에 3개 챕터, 4개 챕터가 나오거나 독서 교육이 나오고 학교 도서관이 섞이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이 복합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부분에서 출제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통 2 개를 섞거나 3 개를 많이 섞으면 3 개도 섞을 수 있거든요. 문제 이제 최종 동영을 하다 보니까 3 개까지 섞이더라고요, 하다 보면. 학교 도서관 하다가 자료 조직 섞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고런 경우는 삼각형을 쳐서 온전하게 한 문제가 아니라 부분 문제로 나왔다. 요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노트는 이제 책 좀 본론으로 다루긴 뭐하고 그다음에 쪼끔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정도의 내용들 뭐 고런 거 좀 노트라고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자 그럼 여기 3번 나왔잖아요. 출제가 3 번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3 번이 됐는지 그 밑에서 되게 궁금하죠. 어디 3 번이 됐냐면 된 데다 별표 쳐 놨어요. 여기서만 3번 된 거야. 여기서만 3 번. 애들러와 도렌의 독서 수준 여기서만 3번 된 거예요. 요렇게 해서 지금 구성을 해 봤습니다. 나머지 그럼 안 봐도 되겠네는 아닌 거 아시겠죠? 아시지만 아셔야 되고 안 봐도 되겠네 아니고. 그래서 편집도 쪼끔 바꿔 봤고 여기서도 인제 보면 2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어디냐. 독서법의 유형과 종류. 여기서 2 문제가 나왔었는데 2009 년도 한 번, 2025년 한 번 이렇게 나왔을 때 묵독 한 번. 별표 보이죠? 묵독 한 번, 통독, 적독 요렇게 묶어서 한 번씩 나왔을 거예요. 뭐 고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판 정독하게 이 표기한 거랑 좀 데이터가 다를 거예요. 이전판 데이터는 제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넣은 거고 이번엔 쪼끔 더 다시 손을 봤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뭐냐 제가 학교에 가서 무슨 가이드를 하거나 이럴 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전체 목차 내에서 기출 범위 배치한 표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다시 재배치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뭐 크게 변화될 일은 없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록에는 정리되어 있는 게 좀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는 과정에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학자들 이름 나올 때 요런 것들은요 보통 이제 요즘 문제 출제 스타일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가 이야기한 뭐 이게 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자 이름도 가능한 명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다 재인용 형식으로 인용 방식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정식 출판이라기보다 서점 배포한 용도는 아니라서 재인용 표시는 다 안 해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재인용이야.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사카모토 이치로, 그러니까 도서관 협회 책에서 나온 거의 내용하고 사카모토 이치로 내용 변호사 선생님 책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섞여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하실 때 고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 정도로 가이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됐죠? 더 궁금하신 거 없죠? 네, 교재는 요렇게 그래서 가이드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진행은 우리 자료 조직하고 똑같이 강의 노트 한번 보고 교재 봅니다. 강의 노트는 개정을 안 했어요. 여기 있는 큰 뼈대만 잡는 거예요. 큰 뼈대는 강의 노트를 잡고 그다음에 교재는 디테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디테일 요 뼈대 내에서 디테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희일 선생님 책, 여기 이거는 이제 이병기 교수님 책으로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병기 선생님 책 학교 도서관 운영 통론이라고 있죠. 그 나온 책의 기본 뼈대가 2008 년도, 2009 년도 나온 우리 그 출제 범위표에 가장 충실하게 돼 있는 책이거든요. 출제 범위에 목차도 그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기본 뼈대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고, 그 뼈대에 대한 기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뼈대가 이게 총 11개입니다. 11개고, 자, 이 책을 우리 이런 이 학교소관 운영론이나 독서교육이나 매체나 이런 책들은 뭘 우선해야 되는 과목이죠? 암기가 우선이어야 돼요. 이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돼요.'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되죠.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여기 다 당연한 얘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라는 것보다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 요즘에 느낀 건데 '아, 옛날엔 이해했는데 이해가 요즘에 다시 생각이 안 나네.' 그건 이해도 외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도 암기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었지? 그거조차 암기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이해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도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모든 건 다 기억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들도 기억을 해 줘야 되는데, 기억하는 것에서 효율적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효율적 방법이, 자, 기억의 기본 원리 두 가지입니다. 자극하고 반복이에요.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 저도 저기 운동 나이 들어서 몸 망가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편인데, 운동하는 편인데 가서 해 봤자 트레이너가 맨날 시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들어. 무겁게 해." 뭐 이거밖에 없어. 정신력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하고 "더 무거운 거 드셔야 돼." 뭐 이런 얘기 맨날 합니다. "가볍게 여러 번 하면 안 되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래요. 고게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근육 자극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두뇌 자극하고 같은 거라서 반복하고 자극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인제 자극을 잘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킹 만드는 거예요. 암기법 뭐 이런 거 있죠. 청킹 만들어서 암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자극이 되고, 그 자극받은 거를 빠르게 반복하면은 쉽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킹이 한 50 개, 60 개, 100 개, 1000개 들어가면 그 청킹을 외우기 위한 청킹이 또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청킹에도 한계가 있어요. 청킹에도 한계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거는 청킹이 가능하다 싶으면 청킹을 하시되 모든 걸 다 청킹으로 만들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게 무슨 청킹인지조차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청킹은 양념으로 쓰시면 좋아요. 양념으로 청킹을 쓰시면 좋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좋냐면 반복하고 자극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구조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되게 많이 쓰는 게 구조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로드맵에다 구조화를 해 놓긴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구조화 방식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떤 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면서 구조화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냥 교재를 읽고 글을 읽으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조화를 위해서 얘네들은 볼 때 구조화를 보면서 구조화 작업을 해 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구조화 작업은요, 일종의 우리가 머릿속에 뭘 만드는 거냐면 스키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키마 이론 배워야지. 그쵸? 알고 있죠? 교육학에서 배우죠? 스키마를 만들어야 돼. 머릿속에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독서 교육이나 학교 도서관에 대한 구조가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럼 아예 구조가 없는 사람한테 청킹만 확 던져 놓고 "외워." 그러면 외워지나요? 안 외워지거든요. 그럼 왜 구조화 시켜야 될까요?
왜 구조화시켜야 될까요? 이게 물론 구조화시키는 게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구조화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나도 그랬거든요. 구조화시키면 그럼 기억이 좀 잘 되더라. 근데 왜 잘 되는지 좀 설명할 수 있게 됐어. 내가 이제 논문 쓰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렵냐고 물어봤거든요, 설문할 때.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배웠던 것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단 안 배운 거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나왔어. 이 얘기는 안 배운 게 나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배운 것 중에서 어려웠어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냥 그건 내가 못 푼 거라고 생각하지. 다시 말하면 안 배웠다는 걸 왜 더 어렵게 느끼냐면요. 내 머릿속에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없는 스키마에 해당하는 걸 질문을 받았을 땐 그냥 어렵고 모르겠다. 그게 훨씬 더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여기서 구조화를 전반적으로 넓게 해 놓잖아요. 그리고 내 문제를 받았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거야.'라는 걸 아는 순간에 그쪽 스키마가 살아납니다, 머리에서. 반복된 만큼 빠르게 살아나요. 근데 이게 구조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스키마 자체의 위치를 못 찾아요. 여러분 가끔 저기 기억 천재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뭐 서랍 머릿속 서랍에서 막 뭐 꺼내지. 얘네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스키마가 다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볼 때 초반에는 어떻게든 수평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띄엄띄엄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읽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구조화 작업을 하세요. 구조화 작업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는 목차 정리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끔 법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지?'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법이 나왔으면 법 자체를 그냥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 그거 학교 도서관에 어디 가면 저작권법이 있던데 그쪽하고 관련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공부할 때 생각이 쫙 살아나요. 이게 학습할 때 기본 원리예요. 그쵸?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해 봐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겠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특히 이 과목은 그래요. 독서교과, 학교도서관 같은 이런 암기 위주의 과목은 내가 해본 방식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수밖에 없어. 자조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자조식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조는 아니지만 얘네들은 100%. 얘네들 여러분들이 해본 만큼 학생들한테 지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이 내용으로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실제로 요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실제로 또 있긴 한데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초반부터 제가 이 교재는 다 목차 위주로 요 슬라이드 자체를 목차 위주로 잡아 놨어요. 그래 가지고 뭐 1장 항상 체크하고 그다음 2장 체크하고 그다음에 하위, 하위, 하위 이렇게 들어가요. 그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맨 왼쪽에 보이죠? 1 장부터 11장 안에 1장 1절 안에 1장 1절 안에 학교 소관 정의 안에 그중에 정의예요. 뭔지 알겠죠? 이걸 한 방에 만들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나름 짜 놓은 거거든요. 저 디자인으로 받지 마세요. 안 이쁜 거 알아. 안 이쁜 거 아니까 디자인으로 받지 마시고 일단 볼 때 '아 어디에 몇 장 몇 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네. 그 단계구나.'를 파악하시면서 가시면은 구조화가 잘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인제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여러분 방식대로 만들어 가면 돼요. 지금 합격수기 몇 개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합격수기 예약하고 안 올린 사람이 10 명이 있는데 독촉장을 좀 하여튼 그런 거 고민하고 있고요. 합격수기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본인들의 구조화 방법들 뭐 표도 공유하신 분들이 있고 청킹도 공유하시고 해 주신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 방식 보면은 뭔가 대단한 비법일 거고 탁 열어보면 어때? '어? 이렇게 했다고?' 이런 느낌 들죠. 그건 자기 방식이라서 그래요. 이미 다른 게 간단할 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머릿속에. 복잡한 만큼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붙은 분들이 해 봤자 하게 되면 되게 심플한 게 되게 많죠. 간단하고 심플한 것들 많죠. 그게 다 뭐냐면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고 담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담아 가시면 특히 이런 암기 위주의 과목은 암기 위주의 과목은 특히 규정 뭐 법 이런 것만 가져갈 때는 머릿속에 구조를 잘 만들어 가져가시는 거 그게 관건이에요. 됐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억은 뭐가 중요하다? 자극과 반복. 자극과 반복. 자극이 클수록 반복 횟수는 짧아도 돼요. 예 참 짧아도 되는데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다음에 청킹 활용하시는 건 양념같이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구조화 시켜 가지고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고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반복을 할 때도 루틴을 짜시는 게 더 좋아요. 루틴.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루틴 짜라 그러거든요. 한 달 동안 운동 안 하다가 하루 막 한 달치를 막 해 버리면은 운동 되는 거 될까 안 될까? 근육통에 한 일 주일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운동 효과는 힘은 하나도 안 세지고 몸만 아팠던 기억만 남을 거야.
그럼 공부 안 하다가 한 방에 몰아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되고 싶잖아. 공부는 잘할 것 같잖아.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몰아서 벼락치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천재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어 천재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사설교사 우리 이쪽에서 이렇게 그 교사로 계시기보다는 저는 그냥 차라리 미국에 유학 가셔 가지고 나사에 들어가셔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학습력은 그 정도라고 봐. 그러니까 이 루틴을 잘 짜셔야 돼요. 한 달에 한 과목 끝내기 이런 식의 공부하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과목 끝내기 이렇게 공부하면 뭔지 알죠? 예 뭐라 벼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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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저기 두 달 뒤나 석 달 뒤에 뭐야 석 달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수험가에 이상한 그 수험서들이 있어요. 이상한 그 뭐 있어. 그 고시 공부하던 선생님들이 옛날 거 방식대로 공부하는 거 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공부해야지 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지 마요. 믿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참고만 하시고 합격 수기도 다 믿지 마요. 왜냐하면 합격 수기대로 따라하면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왜냐면 합격 수기 중에서 여러분 힘들게 공부한 사람 합격 수기를 따라하려 그래? 안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 합격 수기를 따라하려 그래? 안 힘들게 공부한 사람 합격 수기를 따라하려고 하죠? 다 골라 봐. 다 골라본 다음에 안 힘들게 공부한 사람 합격 수기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부가 그 사람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고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뭘 했구나.'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참고할 것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방향에 넣어 봤다가 잘 맞으면 하면 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식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합격 수기도 그들 방식의 그 공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목은 자료식하고 달리 암기 위주의 과목이 초반부터 암기이기 때문에 미리 좀 잔소리를 좀 했어요. 자 이제 본론. 이제 학교 도서관은 또 무슨 과목이냐 이거. 제가 약간 횡설수설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지금 약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몸살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약 기운이 올라와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약간 그 취한 느낌이야.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우, 아 좋다. 하여튼 저희 쉬는 시간 없이 막 진행하면 막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조교 선생님 눈치 좀 줘야 돼요. 알겠죠? 기분 좋다고 막 혼자 할 수 있어. 자 이제 학교 도서관 요 과목 이제 OT를 잠깐 할게요. 이 과목은 여러분 교육학 공부하시죠? 교육학은 꼭 하셔야 되는데요. 해야 될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독서 교육하고 학교 도서관하고 정보 매체 이 세 과목은 교육학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매우 많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도서관은 어디랑 붙어 있죠? 학교 도서관은 교육학이 어디랑 연관성이 매우 높아요? 교육행정이죠. 교육행정하고 딱 붙어 있어요 얘는. 그다음에 독서 교육은요. 교육 심리 쪽이 좀 많이 있어요. 교육 심리 쪽이 좀 많이 가 있고 매체로는요. 공학 고 교 뭐야 교과 교육공학 이렇게 막 취했어. 교육공학 거기랑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공부할 때 교육행정 영역을 우리 여기서 잘 뭐 그 거기 여기서 끌어와 가지고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게 학교 수강 경영하게 되면 뭐 계층 구조, 뭐 조직 구조, 인사 관리 방식 그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뭐 X 이론, Y 이론, 리더십 이론 이런 걸 잔뜩 끌고 와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초기 이 학교 전체 이 책도 보면은 그런 영역들이 좀 옛날에는 좀 많이 강조됐었다가 개정이 되면서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뭐 이유를 보니까 교육 행정에 이미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교육학하고 이걸 두 개를 잘 병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별도로 다뤄야 될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교육 행정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게 나올까? 아니면 여기만의 독특한 게 나올까? 전공이니까. 여기만의 독특한 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만의 독특한 건 뭐겠어요? 법. 가장 힘이 센 거. 여러분 어떤 경영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요. 경영 관리를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운영의 근거가 될 만한 법 규정,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고요. 전문가 규칙, 전문가 규범, 그다음에 국제 단체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법 나오죠. 그다음에 2013 년에는 한국 도서관 기준 나오죠. 또 뻔질나게 나오는 게 뭐예요? 뻔질나면 이프라 학교 도서관 가이드라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록에다 모아 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왔나.' 싶은 거야. 그다음에 평가 기준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기준 외우고 법 규정 외우고 뭐 어떤 식인지 알겠죠? 경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과 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되고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도서관법에서는 학교 도서관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인제 선생님들도 글을 쓸 때 그렇게 써요. 학교 도서관 정의를 내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아서 내리겠어요? 아니면 일단 법 규정 어디 규 뭐 어디야 규칙에 있는 거 거기서 정의 내린 거 가지고 와서 종합을 해 보겠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조직에 대한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학교 도서관이 학교 내에서 학교 도서관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학교 도서관 조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또 조직이 유지되고 또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협회와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인으로서 멀티미디어가 멀티미디어란다. 아주 여러분들 자체가 아주 멀티 프로세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다방면에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스스로 경영인으로서 역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들하고도 협업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장 선생님하고도 뭐 해야 돼요?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야 되고 협회 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 전문가들하고도 연계 활성화할 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걸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너 네가 왜 이걸 하니?"라는 말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때 뭘 들고 와야 돼? 법에 이렇게 있어. 우리 역할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내가 정의되어 있는 내 일을 하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 본인들이 뭐 해야 될 일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없는 직업이 어떻게 전문가 직업이 돼.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보의 정당성을 만들어 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학교 소관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소관 운영 조직 이거 중심으로만 했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인 거예요. 우리들의 정당성을 제일 확보할 수 있는 건 뭐부터? 법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도 TO도 법이 바뀌면서 쪼끔 안정화되고 해석이 달라지면서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을 봐왔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점점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었던 게 이 학교 수업이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독서 교육도 이만큼의 중요함이 또 있어요. 그럼 고때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겨냥의 이 약을 더 먹어야 되나? 하여튼요. 그죠. 학교에서는 비전과 사명. 여러분 음 학교 수관 가면 전망 있어요, 없어요? 요 얘기를 딱 하면은 분위기가 학교 수관은 전망이 있어, 없어? 그러면 '무슨 말을 물어보는 거야?' 이런 느낌도 있지만 어 학교 수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의외로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만들어진 데 들어가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 만들어진 데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학교 수관을 이제 사서 이제 교장 선생님 면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요? 교수님 분명히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학교 수관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분위기 왜 이래? 하고 이렇게 해요."라고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요."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라고 해서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야. 그럼 말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그리고 "그게 맞나요?" 라고 하면 뭐라 그럴래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이럴 건가요? 아니잖아요. 학교 도서관은 "이런 기관이어야 됩니다."라는 게 뭐가 정의가 다 돼 있어야 돼. 이게 "어떻게 키워나갈 겁니까?" "이쪽 방향으로 키울 겁니다."라고 내가 뭐 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정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워나갈 겁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그건 뭐 하는 사람이죠? 기능인이에요, 기능. 운영 관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운영 관리만 하는 사람들이고 이 운영 관리만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그냥 운영 관리만 시켜요. 근데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뭘 하겠어요? 그 방향으로 부탁을 하겠죠. 그대로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겠죠. 알겠죠? 단순하게 내가 그냥 운영 기술을 배워서 대출받는 기술을 배우고 DLS를 잘 다루고 독서를 잘 다뤄서 그냥 거기서 운영만 하고 이렇게 먹고 살다가 월급 받고 하다가 정년할 거면 배울 필요 없죠. 이걸 배울 필요가 없지. 비전과 사명을 배울 필요 없지.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소명 의식이 있어요. 소명 의식이 있는데
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쭉 가는 사람들은 보통 소명 의식이 있거든요. '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에 기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한 뭘 의미 부여가 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해요? 오래가요. 오래가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요. 이게 학교 생활 사명과 비전 이런 거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인 거예요. 의미 부여가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의미 없잖아. 막 나중에 공허하거든요. 그냥 월급 받다 끝났구나. 이제 정년 끝났다. 이제 연금 계산하고 사는 거야. 그냥 연금 계산하고 월급 받고 이러면서 살다가 이제 정년하고 나면 이제 '나 외로워.' 이러고 끝나는 거야. 뭘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의미는 다른 데 있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일에다가 의미를 찾는 게 가장 효율적 방법이에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처음 나오자마자 정의에서 뭐부터 나와요? 이플라 학교 도서관 기준 나오죠. 이게 2015 년에 이플라에서 학교 도서관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거든요. 학교 도서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거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된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보에서 지식으로 여행과 여행 잘 데리고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성장에서 독서, 탐구 조사, 사고, 상상, 창의성 중심으로 이루는 학교의 물리적 디지털 학습 공간이다. 이게 학교 도서관은 뭐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결론 딱 보면 학습 공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이 답을 계속 찾아야 돼요. 뭐라고 물어볼까?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안 물어보면 "전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 일단 학교 도서관은 부속 공간 학교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하부 기관이잖아요. 그럼 뭐의 목적 달성에 맞아야 돼요? 무슨 목적 달성에 맞아야 돼요? 학교 교육 목표에 맞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우선어치가 뭐게요? 학생들 성적 올리는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지. 뭐 거창한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바로 알아듣게 탁 들어가는 말은 학교 도서관이 있음으로써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도서관이 있는데 학생들 성적이 떨어져. 말이 돼요? 안 되죠. 학교 도서관 성적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성적에다 기여할 건가? 우리는 뭐 배워야 돼요? 뭐 배워요? 우리 국영수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과외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리터러시 가르치고 그다음에 문해력 키우고 이런 거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육을 저희가 전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뭐야 학교 도서관은 그럼 그걸 어디서 하겠다고요? 학교 도서관에서 하겠다고요. 뭐니까? 학습 공간이잖아요. 또 밑에는 또 뭐가 있어? 협동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키워드는 뭘까요? 상호작용 그다음에 협동적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협력 수업 나와야 되겠지. 협력 수업 나와야 되지. 협력 수업을 신청을 받으면 여기 여러분 현장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협력 수업 신청받으면은 빨리 인기가 있어서 빨리 그 신청이 마감이 돼요?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마감이 빨리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대신 내가 해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싫으니까 "부탁합니다."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인 건데 "협력 수업합니다." 그랬더니 자습시키는 게 아니라 저 이번에 교과 연계 수업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도서관에서 요런 게 필요해서 연계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완전 땡큐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매진이 너무 빨리 돼서 "아 선생님들 좀 너무 노는 거 아니야?"라고 자기는 뭐 "손해 보는 것 같다. 난 교수 교과도 아닌데."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뭐의 차이죠? 하기 나름이에요. 거기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에 대한 차이 나름인 거예요. 자 우리 랑가나당 도서관 오법칙 이건 기출에도 나왔었고요. 옛날 기출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고먼의 신도서관 오법칙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얘가 원래 무슨 영역에서 다뤄지는 거냐면 도서관 경영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랑가나다 오법칙 같은 경우에는 분류에서도 막 나오죠. 분류에서도 나와요. 문헌 분류가 랑가나다 오법칙에서 뭐에 해당하는가? 뭐에 해당하죠? 어떤 법칙에 해당하죠? 시간을 절약해라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간을 절약해라. 저 시간을 절약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 이제 윤희 교수님 책이에요. 윤 교수님이 전공이 도서관 경영이죠. 그래서 경영하시면서 분류도 같이 하시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스키마 내에 있는 이거 오법칙을 갖다가 분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분류적 해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도 그렇게 좀 있었어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 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별다른 건 없어요. 이미 나왔었고.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번에 쉽게 내자. 이번에 약간 쉽게 냈죠. 쉽게 내자라는 기조가 계속 있으면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거 다 외우지 않았겠어?' 싶으면 나올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랑가나드 오법칙을 기초를 일단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크로포드와 이 고먼의 신도서관 오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쪼끔 더 발전된 방식이에요. 쪼끔 더 발전된 해석입니다. 뭐 이렇게 좀 거창하죠. 인류에서 봉사하고 모든 매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과학기술 현명하게 활용하고 자유로운 지식 접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 이제 정보 윤리 쪽하고도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미래를 창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학교 생활 특징. 자, 학교 생활에서는 일단 뭐가 제일 우선이어야 돼? 여러분들 학교 생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아까? 학교가 무슨 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에 있는 도서관이죠, 학교 도서관은. 그럼 뭐가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교육적 역할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그다음에 보조 시설은 아니고 학교에 뭐예요? 아까 학습 공간이었죠? 학습 공간이었으니까 뭐가 연결돼요? 교실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도 뭘로 하는 거지? 자, 교육을 하는 거고 교육은 학교 도서관을 교실로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실로 취급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부터 미디어 센터로 넘어갑니다. 미디어 센터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주체가 나오죠. 주체는 사소교사. 그다음에 하위 시스템 상위 교육기관의 하위 시스템 편입돼 운영되는 읽어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목적은 학교 도서관의 학교의 목적에 따라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점점 어디로 커야 된다고 봐요. 봉사의 범위가 교회로 확장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요즘 들어서 또 중요해지고 있는 게 그 협력 수업이 이제 이건 이미 중요해졌잖아요. 협력 수업 이거 처음 듣는 분들 있으니까. 교과 교사랑 사서 교사의 협력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잠깐 신청받았을 때 얘기했지만 인제 뭐가 요즘에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냐면 공공도서관, 지역사회 협력 영역이에요.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의 협력 요런 게 나오고 있어요. 고게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공공도서관에 있는 제자들 이제 공무원 수업도 하니까 공공 제자들한테도 "학교 도서관이 있으면 가서 얘기 좀 해 보라."고. 협력하자고. 뭔가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할 때 면접할 때 물어보면 그 얘기 좀 하라고. 공공도서관에서 물어보는 이 도서관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이용자 수 늘릴래?"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지역사회 학교 도서관에 협력해 갖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싫어하겠냐고. 그죠? 그럼 학교 도서관에서도 만약에 이런 얘기 할 만하죠. 학생들 학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고 독서 신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어디랑도 연결돼야 돼. 공공도서관에 연결돼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고런 맥락으로 봤을 때 봉사 범위는 당연히 어디로? 교회로 확장되는 거고. 그냥 '학부모 대상으로 키우겠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 이걸 떠나서 공공도서관하고 기관 협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거든요. 고런 것도 같이 생각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학교 도서관의 비전 이런 거 나오는데 비전은 큰 방향성이죠. "어떻게 가고 싶니?" 그러면서 근데 약간 큰 방향성이다 보니까 그냥 어때요?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라서 뭐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포용의 공간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말이고요. 좋은 말이고 지식 기반 사회 평생학습 사회에서 개별 학교 도서관 추구해야 될 비전 아까도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교실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아까 교실로서의 학교 도서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이 있을 때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도 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기관으로도 보는 거죠.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의 법상에 이 법에서 도서관법 안에 학교 도서관이 있게요, 없게요? 분위기가 안 좋네. 아직 여러분 안 봤구나. 그럼 저 집에 가서 오늘 숙제는 아니고요. 숙제는 아니고요. 2023 년에 도서관법이 이제 거의 전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네, 2023 년도에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도서관법 그걸 한번 읽어 보세요. 근데 아직 법을 읽어 본 경험이 별로 없으셔 가지고 그냥 뭐 읽으라니까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거나 그럼 뭐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뭐 대단한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고걸 보는 눈이 생기면 재밌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도 도서관법에서는요. 도서관을 어떤 기관으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평생교육기관으로 정의를 내려요. 우리나라 도서관법은요. 평생교육법의 하위법이에요. 평생교육법의 하위법이니까 평생교육법적 성격을 도서관법에서 받아서 가져가고 있겠죠. 그럼 평생교육법의 하위법인 도서관 안에 이 도서관법에 있는 도서관엔 뭐가 있다고 하냐면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이렇게 5개 관종이 있어요. 5개 관종이 있어요. 그럼 학교도서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평생교육법의 하위법인 도서관법 아래 들어가 있는 학교도서관은 무슨 기관이어야 돼?
평생 교육 기간이 되죠. 성격을 쭉 따라가거든요.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서 성격을 따라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평생 교육 기간. 이건 앞으로 여러분 그 챗GPT처럼 말을 만들 때 기본으로 들어갈 말들이에요. 이제 시험 끝 우리 저기 시험 나중에 주관식 서술하셔야 할 때 답이 생각이 안 나면 막 말을 만들 때 들어갈 필수 키워드야. 평생 교육 기간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정보평등 실현 이것도 이제 그 공공재로서의 학교 수관 얘기가 나오는데 정보평등 실현이 앞으로 정보윤리 쪽 가면 또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검열 반대도 나오고 지식 정보 이거 이용의 자유 그다음에 격 저기 뭐냐 그 다문화 특히 요즘에 중요한 게 정보 평등이거든요. 다문화 가정, 노인, 장애인 뭐 이런 그 성별 이런 거에 대한 그 차별 없는 정보 이용, 정보 평등 요것도 되게 중요한 기초적인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문화와 창조 이거 넘어가도 돼. 창조기관에서 학교 생활 읽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갈 거야. 평생 교육 기관이고 교실로서 학교 도서관이고 그다음에 정보 평등을 실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문화 창조 기관으로서 갈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뭐예요? 사명, 목적,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영학에서 다루고 있는 계층 구조예요. 경영학에서 비전, 사명, 목적, 목표 그다음에 뭐 활동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 정책을 실현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야라는 걸 쫙 만들어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쪼끔 약간 뜬금없긴 하고 시험에도 이게 나왔던가 싶어 나왔었던 거 나왔었어요. 나왔었어요. 학교수관 정책 성명서 이 언제 너무 옛날 거죠. 93 년도. 그래서 이거 혹시 요즘에 개정된 거 있나 책에서 지금 실제로는 안 찾아봤지만 책에서 혹시 개정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나 봤더니 아직도 93년 거 지금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나온다면. 학교소 간의 기능인데 정보적 기능, 교육적 기능, 문화적 기능, 여가적 기능이 있죠. 요 4 가지 기능을 하는 거고 그게 인제 국제 학교 사서 협의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4 가지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은 뭘부터 외워야 돼요? 기능 4 개를 외우시고 다음번에 공부할 때 세부 설명들을 외우시면 되죠. 이 세부 설명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는 거의 없어요. 이름만 해서 금방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보 제공 받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학교에서 교육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요. 교육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적 기능이 있고 이거 제일 특이해요. 여가적 기능. 점점 저거 강조돼 가고 있어요. 여가 시간에 관련된 기능 여가 시간 관련된 기능도 해야 된다. 이게 특히 요거 공공도서관의 흐름이 이제 학교 도서관에도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공공도서관 흐름 중에 뭐가 있냐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요거 이번에 그 도서관 정보정 지금 국가도서관위원회라고 이름 바뀌었죠.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어 5 년마다 도서관 발전 계획을 세우는 거 아시죠? 이제 몰랐으면 지금 아시면 돼요. 도서관 발전 계획을 5 개년 계획을 계속 세우거든요. 5 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최근에 발표된 거에 보면 K도서관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요즘에 신났어. K자 붙이는 거 되게 신났어요. 그래서 K도서관 이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 뭐 고런 거 얘기를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우리 라키비움 이런 말 들어봤죠? 라키비움 그게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문화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정보 제공 공간이 옛날에 중심이었다면 요즘에 그거 많이 벗어나서 정보 제공을 딴 데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야 될 일은 아날로그로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 이거는 디지털로 커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격을 바꿔가고 있는 중.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그쪽 성격을 부각하는 거죠. 학교 수관도 이쪽 이 부각될 수도 있어요. 지역사회 봉사의 영역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아우 그것까지 하면 난 힘들고 귀찮겠다.' 생각하겠지만 일단 붙고 나서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죠? 그건 붙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보신 뭐 여러 가지 암기법이 있습니다. IASL 뭐죠? 여가적 기능, 여기 문이 정교하구나 외우시든지 뭐 여교 정문 외우시든지 요 첨킹들 중간중간에 보여 드릴 건데요. 뭐 선택적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요거 마지막에 자료 조직처럼 첨킹들 몇 개 있거든요. 자료 조직처럼 맨 마지막에 첨킹 모음을 동영상으로 하나 뿌려요. 그거 보고 이렇게 메모하셔도 되고 뭐 싫으면 넘어가도 되고 내게 훨씬 더 낫다 하면 제보 좀 주세요. 제보 주시면 "제가 만든 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알겠죠. 바이라인 넣어 가지고 "같이 배포할게." "빼주세요." 그러면 뺄 수도 있어요. 예 꼭 바이라인 꼭 안 넣어도 돼. 대신에 "내 수업 때 쓰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학교 소관 가이드라인에 가서면은 뭐가 있냐. 이것도 다 여러분 다 뭐예요? 이거 다 외울 거예요. 외울 것들입니다. 학교 소관 가이드라인 2015 년도 가이드라인에서 교육과정 그러니까 사명이 뭐야?
학교 도서관은 교육과정과 통합된 적극적 교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수학습센터. 아까 나왔던 요게 요 한 줄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쓰라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예요? 교육과정과 통합돼야 돼. 그러니까 교과 선생님들하고 협력 수업이 이 교육과정하고 통합된 거라는 말도 할 만하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이 목표 이게 뭐 기본적인 사명이니까 학생들의 뭐를 올릴 수밖에 없어 이걸 하게 되면. 성적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교수학습센터는 또 뭐였어요? 공간적 개념이죠. 공간 개념으로서 접근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뭐 학교 소관이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학교 생활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학생들 성적 올리려고 하는데 학생들 성적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인성 교육 이런 거 중요하다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너무 추상적이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뭐 교과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해요? 협업해서 교수 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물론 교수학습센터로서 통합 교육을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성적을 올려보게요. 요즘에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뭐 고교 학점제 뭐 그것도 지금 신행하고 좀 정신없죠. 거의 대부분 다 어떤 그 맥락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교육에서 제일 큰 방향성이 옛날부터 좀 바뀐 7차 교육 과정 이런 거 바뀌면서 나오게 된 기본 개념이 구성주의잖아요. 구성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과정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과 수업은 과정 중심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 한국사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과정으로 지식을 탐구 한국사를 어떻게 탐구할 건데 쉽지 않죠.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그 탐구 과정을 우리가 담당해서 "현법학에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걸 갖고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교장 선생님 막 눈빛이 반짝반짝해. "나 여기까지 다 외워서 대답을 했어." 네 반짝반짝해. 물론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가끔 제 수업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들어요. "선생님 현장은 안 그래요." "알아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상은 설정해 놔야지. 자 그러면 뭘 지도할 겁니까? 자원, 사고, 독서 리터러시, 개인 역량, 대인 관계, 학습 관리 역량 등을 가리킬 겁니다. 라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외워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뭘 지도할 겁니까? 그러면 딱 몇 개, 6개 지도할 겁니다. 우리 사명은 이 6개를 지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원 기반 역량, 사고 기반 그러니까 도서관 자원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사고력 키워 줘야 되겠죠. 이 자원을 가지고 뭐 키워져? 사고력을 키워주고 그럼 뭐가 쌓여요?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해? 리터러시도 키워야겠죠. 독서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요즘에 독서 리터러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됐어요. 독서 리터러시. 뒤에 가면 이제 피사 관련해서 나올 겁니다. 독서하면 또 학교 소개하면 또 독서 얘기 나오고 오죽하면 이제 우리 DLS랑 붙어 가지고 뭐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이 이름 자체도 독서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독서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 독서라고 개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키워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내 역량이 큰 다음에 어때요? 대인 관계로 넘어가는 거죠, 바깥으로. 자 나를 자원 이용하고 사고력 키우고 지식 키우고 그다음에 리터러시를 가지고 바깥으로 키운 대인 관계를 만들고 계속 나 혼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학습 관리 역량까지 키우면 좋겠지.'라고 해서 잡아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암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자의 지독한 개인 학습 관리도 있고요. 되나? 사 사 사자, 지독 맞네. 사자의 지독한 개인 학습 관리 괜찮다. 저걸로 하셔야 되고 계악하니 지독한 사자 선생님을 또 만났어. 지독한 사자는 계약했어. 등등등. 예 선택적 암기. 마음에 드는 거 싫으면 넘어가도 되고. 난 외웠으니까 상관없는데요. 하여튼 부족하시면 고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국제적인 게 있고 국제적인 게 이플라에서 만든 게 2015년 거예요. 10년 전 거잖아요. 그쵸? 지금 2025 년이니까. 개정되면 이 책 또 바꿔야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개정이 된다 했을 때 그렇게 막 뭐 옛날에는 정보 기능이 있었지만 이젠 정보 기능 필요 없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좀 이렇게 살을 붙이거나 쪼끔 방향성의 중요도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 들어가겠죠. 새로운 게 추가되겠죠. 학교 도서관 기준도 이 한국 도서관 기준에 이게 원래 10 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됐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한국 학교 도서관 기준을 봤을 때 2003 년도판이었어요. 저거 스캔한 거가 2003 년판도 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2013 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제가 2023 년에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는 후배도 있고 해 가지고. "야 이거 개정한다는 말 없디?" 했더니 "예산 때문에 아직 얘기가 없어." 그래서 속으로 내가 불만이었게 다행이었게. 다행이지. 개정할 필요 없잖아.
안 되나요? 하여튼 다행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기도 사명 보면은 종합적인 학습 환경 조성하고 지적 물리적 조건을 조장하고 또 지적 자유 정보 평등 평생학습도 나왔던 거죠. 평생학습. 그다음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말들 이렇게 뺑뺑 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사명이라든가 뭔가 추상적인 말들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외워 놓으면 좋긴 한데 정말 생각이 안 나면 최소한 평생 학습, 지적 자유, 정보 윤리와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관련된가 해서 학습, 교실, 학습 환경 요런 말들이 기본 키워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리딩이 계속 반복되면 될수록 이게 계속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말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사명인 사람들은 뭐 자기주도성 이 평생학습 또 평생학습 나오죠. 아까 거기서 사명에서 개별적으로 쪼끔씩 더 파생되면 뭐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평생학습 또 나왔죠. 그다음에 쪼끔 더 구체적으로 도서관 활용 수업한다고 나와 있죠. 도서관 활용 수업. 이제 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뭐지? 독서교육. 독서교육 나왔죠. 그다음에 민주시민 태도 이건 마지막에 단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 요게 점점점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평생 동안 학습하면서 또 독서 나왔지. 아까 어디서 이플라에서 나왔던 거죠. 이플라 독서하고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독서 교육 나오고 인성 교육 기여하고 이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민주시민이 되는 거지. 를 여러분 나름의 라인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인포메이션 파워는 너무 옛날 거라서 참고만 하세요. 이게 인포메이션 파워 마지막 판이 1998 년도에 나왔거든요. 책에는 나오는데 요즘에 인포메이션 파워 이게 학교 도서관 기준 말고 AASL 기준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도 2008 년에 나왔어요 또. 그 2008 년에 2008 년, 2009년 계속 2018년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옛날 거 가지고 굳이 늘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아직 이병기 쌤 책에 보면은 옛날 책이라고 좀 그렇지만 요즘 책에 보면 인포메이션 파워가 일부 언급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관법이 2023 년에 개정됐잖아요. 근데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 문제 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규정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를 누적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뭘로? 참고만 하면 돼. '아 이런 식으로 봤었구나. 학교에서는 비전은 이렇게 봤고 사명은 이렇게 봤고 목적은 이렇게 봤는데 얘네들은 그럼 지금과 완전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상위로 갈수록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강조점을 뒀던 게 뭔가 평생학습, 리터러시 계속 나오잖아요. 평생학습, 리터러시 계속 나오고 하니까 고 정도만 참고로 봐두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뭐가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요. AASL 2018 년도. 근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그놈이 그놈 아닌가?' 싶은 말들이에요. 뱅뱅 돌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여러분 독서 교육하고 학교 도서관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느낌이 아주 길죠. 만연체죠. 읽기 싫죠. 그러니까 나도 이거 줄여 보다 보면 '야 이게 진짜 한 줄로 줄일 수 있는 걸 5 줄로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그냥 뭐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거 갖다가 학교장, 교사, 학생 뭐 모두 이걸 다 써. 일일이 다 열거 해. 이게 막 글 쓰는 투 자체가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보면 스타일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압축해서 한 마디 두 마디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귀찮잖아요. 그럼 GPT한테 시키면 잘 줄여 줘요. GPT가 지금 잘 줄여 줍니다. 하여튼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몇 번 줄여 봤는데 생각보다 그럴싸한 말을 확실하게 줄여서 잘 줄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면요. 이런 거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서 줄여셔도 되고 혹시 청킹 만들고 싶으면 GPT한테 시켜도 그럴싸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나 한번 만들어 봤거든. 괜찮은 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갖고 놀면은 그래도 은근 공부됩니다. 그냥 놀지 말고 그거 갖고 놀으세요. GPT 갖고 노셔야 됩니다. 바드나 이런 애들도 잘해요. 자 다시. 자 아까 앞에서 나왔던 말들의 공통점을 찾아가시면 돼요. 뭐가 있죠? 지금 앞에서 읽었던 말들하고 그 비슷한 말들 뭐 있어? 학습 공동체. 그쵸? 그다음에 누구죠? 사서교사 주체. 사서교사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은 대학 직업 및 생활을 위한 준비가 이건 됐어. 이건 넘어가야 돼. 독서 또 나왔죠? 독서 교육, 독서 관련된 내용 나왔죠? 지적 자유 또 나왔죠? 지적 자유 또 나왔죠? 그다음에 요거는 좀 색다르 정보기술 종합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해야 돼. 이건 좀 색다르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매체라든가 뭐 미디어 센터 이렇게 나오면서 비슷한 성격을 봤을 거예요. 자 맥락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말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적 방향성의 포인트는 살아있죠 다. 그쵸? 그거를 여기서 잡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포인트 잡는 게 관건이에요. 이 제도 변천 여기 읽어 보시면 됩니다. 경영의 원리 여긴 짧아요. 짧아요. 경영의 원리 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경영은요. 이게 이거 여기부터 경영학이에요. 여기부터 경영학인데 "경영은 뭐 하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학자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방식으로 자기들 방식대로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예산을 짜는 것도 있고 인사 배치하는 것도 있고 뭐 인사 선정하는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나눠 놔서 7 개, 8 개, 9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걸 확 줄이면 4 개가 되게 가장 많이 쓰여요. "더 줄일 수 없어." 했더니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거 뭐 별거 없어요. 계조지통이라고 다 불러요. 예 계조지통이에요, 계조지통.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있죠? 계획부터 있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획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조직 운영을 잘해야 되지. 조직 운영을 잘하고 조직을 잘 짠 다음에 이 짠 조직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그다음에 잘못 가면 통제하고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뭐 하고요? 계획하고 조직 구성하고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제하고 다시 올라가고. 통제는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요 가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보여 버렸네. 예산 편성은 어디 들어갈까요? 이러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새 버렸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나오죠. 뭐 위원회 조직 이런 건 어디 나올까요? 조직에 나오는 거예요. 조직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 지휘가 우리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학교 도서관에선 지휘 영역이 많지 않아요. 리더십 같은 거 정도. 중요한 어떤 덕목이긴 한데 사서교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긴 한데 리더십 하나가 거의 우리한테 끝이에요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가끔 제가 옛날에 느꼈던 건데 저는 뭐 도서관에 왔는데요. 뭐 학생 뭐 수위 아저씨가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빨리 나가라고 막 구박해서 괜히 서러웠어요. "제가 사서라서 그런가 봐요." 이런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사서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건가요? 왜 안 나가고 있었어?"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왜 안 나가?" 뭐 이렇게 이랬다는 거야. '평상시에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직업 자체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 대리점 점장이 한 명 있거든요. 거기는 2-3억 대 연봉을 만드는 사람부터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까지 다 있대요. 이 사람들 직업은 뭔데? 보험 설계사인데. 왜 차이가 나요? 한 능력의 차이인 거잖아요. 본인의 뭐의 차이냐면 본인의 능력 차이인데 사서교사들도 내가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못 받는 것 같아는 다 무슨 차이야? 같은 직업인 사서교사인데 아니면 사서인데 능력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대우가 부당하다 싶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반성은 내 능력을 일단 반성해야 돼.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지금 해왔던 행동에 대한 반향이 거기서 온 거거든요 보통 다. 일단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한데 정말 부당해. 이건 조직적인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조직으로 해결해야 돼. 노조 들어가시고요. 전교조 들어가시고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리더십이. 가만히 있으면 난 뭐 왜 아무도 안 와." 뭐 이러고 있어. 아무도 안 와. 그래서 협력 수업 "마리아 선생님 협력 수업이 좋지 뭐 아무도 안 오는데 뭐 협력 수업 왜 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누구도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두지도 않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있어야지 알아주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알아주잖아. 학교에서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를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쵸?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누가 먼저 움직여야 돼? 아쉬운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쉬운 사람은 그냥 "아쉽다."라고만 하고 있어.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조직이. 여러분들이 붙어서요. 우리 키워야 돼요. 학교 수반 키워 가지고 학교에서 사서교사가 "야 거긴 사서교사 있는 학교야." 그러면 "우리 애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 들어가야 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긴 하겠지만 주도성을 띠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 지휘, 조직, 통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이거 금방 느끼는 올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 프로그램 있죠. 근데 이게 로스처 이게 이병기 선생님 책에 인제 제일 많이 나온 학자 중에 한 명이죠. 로스처.
로스처가 SLMP 구조라고 해서 학교에서 운영 프로그램 구조를 갖다 그렸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론 보시면 이렇게 그림 하나 나올 거예요. 계층 구조 그림 하나 나올 건데 다들 그거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 그 정도까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가장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이게 계층 구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가장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 정보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돼. 그다음에 정보 인프라가 다 지금 학교 소관 시설, 설비, 정보 자료, 정보 기술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DLS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정보 조직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 뭐 배워요? 분류 목록 배웠죠? 이제 DLS 자동화 때문에 뭐 배워요? 디지털 소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보 서비스 요 기초로 해서 뭘 해요? 서비스 하죠. 이것 때문에 뭐 배워요? 정보 서비스론 배우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도서 활용서 독서 교육, 정보 활용 교육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독서 교육 배우고 학교 소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싶은 거야? 학업 성취도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 성적 올리고 싶은 거예요. 학생 성적 올리고 궁극적 목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키워 주고 싶은 거죠. 고렇게 막 보는 것을 이제 기초적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가장 물리적인 거, 그다음에 공학적인 거, 그다음에 방법적인 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향적인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던 요 멘트들 보면 요거 3 개만 봐도 분명히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지? 네 계속 나와요. 어딜 가도 계속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요 정도 했다 좀 쉬는 시간 좀 쉬어야 되겠죠? 네. 좀 쉬었다가 뒤에 내용 짧게 마주 보고 교재 리딩하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